자, 이제 앞 시간에는 간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했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청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청간은 크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오행으로 표현했고, 오행을 다시 음양을 해서, 즉 오행이 분화된 거죠. 분화가 되어서 10단계의 운동성을 가지는 게 청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청간의 운동은 어떻게 썼죠? 병정, 무기, 경신, 임계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것을 무조건 갑이라는 글자로 암기를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자, 갑과 을은 봄이요. 병과 정은 여름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경과 신은 가을, 그 다음에 인과 개는 겨울로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갑은 초봄의 기운으로 이해를 하시고, 을은 늦은 봄, 그 다음에 초여름, 늦은 여름. 그죠? 그럼 과거체에서는 이걸 개간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장하, 긴 여름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장하. 이게 실제로 뜨거운 태양의 열기, 태양의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해서 복사열에서 뜨거워져 찌는 작용하고 비슷해요. 이게 실제로 보면 지구의 작용이, 즉 지구는 수분이 많이 차지하니까 덮여진 열기가 바로 안 식고, 즉 좀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초봄에는 어떤 운동이 많이 벌어집니까? 예, 소상. 자, 갑 앞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예, 어휴. 개라는 것은 음이 굉장히 다해져 있었겠죠. 자, 개 앞에는 뭐가 있었겠다? 임이 있었겠다. 임은 즉 음이라는 운동성을 대체로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어떤 거냐면 뭔가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양 사방팔방에서 이렇게 가두는 작용이에요. 가두는 작용. 이게 음의 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양할 때 들어온다, 오므린다, 수그린다가 음의 작용, 발산한다가 양의 작용이라고 설명해 줬죠. 요 기본 개념을 하죠. 그럼 양은 뭐겠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제 화살표가 거꾸로 되겠죠. 요 작용이 기본 작용이라는 거예요. 요 그림을 이제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딱 됐어요. 자, 겨울에는 음작용이 강하겠다, 약하겠다? 강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임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작용력이 꽉 응축되겠죠. 그래서 씨앗으로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음이 더 강해지면 어떻게 된다? 양이 희생한다는 말 들으셨죠? 즉, 요 말인 즉슨 얼음으로 생각해 보시는 거죠. 개를 얼음으로. 그러면 부피가 팽창한다? 줄어든다? 팽창하죠. 그걸 유식한 용어로 비중이 가벼워서 뜬다라고 표현해 놨어요. 그죠? 즉, 얼음이 데려가서 부피가 팽창하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이렇게 씨앗이 있다면, 씨앗의 눈 사이에 보면은 주름주름이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있어요. 씨앗이. 한 번도 씨앗을 안 보셨습니까? 씨앗에 주름이 있어요. 얘가 추운 겨울을, 즉 섣달을 만나면 어떤 작용이 벌어지냐면, 추운 겨울 섣달에 논 같은 데 나가 보시면 논을 딱 밟으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요. 그 말인 즉슨 땅이 들떠 있어요. 한 번도 안 밟아보시면 다 도시에 사시는가 봐. 네. 뿌득뿌득 하면서 이제 밟아볼 자리가 발자국이 남아요. 보면 그 작용이 뭐냐면 계속 얼었다가 다시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았다 하는 작용이 일어나요. 자, 우리가 쇠 같은 거, 얇은 철사라 같은 거를 우리가 자를 때 어떻게 해요? 구부렸다가 폈다가 구부렸다가 폈다가 하면 어떻게 돼요? 끊어지죠.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 즉
이게 이제 얼음으로 팽창되었다가 다시 겨울로 수축이 되었다가 팽창 수축 작용이 계속 이러면서 크랙이 가게 돼요. 그러면서 갑에 이르면 어떻게 해요? 양이 뿌려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크랙이 간 상태에서 제일 얇은 부위로 어떤 작용이 일어난다? 솟아오르는 작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을 이제 표시를 해보면 식물이 이렇게, 물론 뿌리도 좀 나겠죠. 이렇게 솟아오르는 작용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목의 작용. 그러니까 솟아오르는 작용이 목에서는 운동이 첫 번째고, 즉 이 말인즉슨 아직은 춥다라는 거예요. 이 노래가도 삼양삼음이죠. 음의 작용력이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음의 압력에 의해서 분출이 되는 거예요. 이거 기억 못 하시겠으면 물총을 생각하세요. 물총. 압력을 주면 어떻게 된다? 그죠? 솟아나가죠. 그러니까 압력에 의해서 즉 약한 부위를 뚫고 솟아오르는 작용이 초범의 작용력이더라는 거예요. 초범의 작용력. 그러니까 즉 솟아오르니까 어떻게 이놈의 성질이 곧겠어요? 구불구불 하겠어요? 곧잖아요. 그러니까 갑을주 보고 고집이 세다. 왜하라. 그죠? 그 다음에 거목이다. 사목이다. 거목, 사목이라는 게 뭐예요? 뻣뻣하다는 걸 강조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걸 외워라라고 책에서는 설명되어 있단 말이에요. 난 봄의 운동을 설명한 건데, 초봄의 운동을 설명한 건데, 그 낱말들을 외우는데 우리는 힘이 빠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봄이라는 것에 관해서 초봄에 일어나는 운동성을 생각하면 모든 게 해결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늦은 봄에는 어떻게 돼요? 계속 솟아오릅니까? 옆으로 이파리가 납니까? 그죠. 이렇게 이 말인즉슨 뭐냐면 음의 압력이 있는데 솟아오르다가 물총도 쫙 쏘면은 끝부분에 가서는 톡 꺾이죠. 즉 음의 압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옆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잎사귀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굴신, 목을 굴신이라고 나와요. 굴신. 굴신의 성질 중에서도 갑이 굴신의 성질이 강하겠다. 을의 굴신의 성질이 강하겠다. 을이 굴신의 성질이 강하겠다. 그리고 봄이란 걸 생각하면 우리가 기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어린애들은 명랑하다, 암울하다. 그죠? 명랑하다라는 거예요. 명랑하다. 그런 성정을 그냥 갖다 붙여놓은 것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예쁜 이파리들이 연두색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못생기다, 예쁘다? 예쁘다. 그러니까 미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붙여놓은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지로 내리면 묘가 되거든요. 묘는 보통 도화살, 나중에 신사를 가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미려하다, 예쁘다, 남의 시선을 끌어모으는 인자가 있다, 이러면서 그냥 서를 쫙 풀어놓은 거예요. 그냥 만춘의 기운만 생각하면 될 것을. 그거는 이 기운의 운동성을 생각하고 책을 보면, 아,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병은 뭡니까? 양이 막 계속 발산하는 단계가 많이 진행되었죠. 양이 진행이 1, 2, 3단계까지 진행됐으니까 엄청나게 진행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즉, 펼쳐진다라는 성질이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모르시겠으면 초여름에 뭐가 핀다? 꽃이 핀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꽃잎을 보니까 어떻더라? 얇아요, 두꺼워요? 자, 필리핀 같은 데 가서 두꺼운 꽃잎 하지 마시고 얇아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양이 발산하니까 발산하는 성질 때문에 이 꽃잎 자체처럼 이렇게 얇게 펼쳐지는 성질이 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긴 모양도 어떻게 돼요? 이 나무에 어떻게? 꽃잎이 이렇게 펼쳐진 모양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양의 점성에 의해서. 그리고 요거는 제가 태양의 그림을 아까 설명을 드렸죠. 병이든 정이든지 모르겠는데 화의 운동은 태양에서 에너지가 날아온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30분 전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말인즉슨 요거는 뭔가 기운적이니까 빛에 가깝겠구나. 그죠? 예. 그러니까 병을 빛에 비유를 하는 것이고 정은 열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열에 비유. 돋보기 가지고 초점 모으면 손 대면 뜨겁습니까? 뜨겁습니까? 네. 그러면 그 빛이 모이면 열로 변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제로 보면은 물성의 변화가 크게 생겨나요. 그래서 정을 보면 이때 보면은 갑과 을에서는 보통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어떻게 길이 성장을 많이 합니까? 부피 성장을 많이 합니까? 그죠? 요즘 애들은 워낙 잘 먹어요. 이것도 같이 크더라고 하니 원래는 길이 성장 위주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잖아요. 어리고 예쁘다. 길이 성장을 한다. 그런 말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병정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부피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 봤을 때는. 그리고 정에 가니까 정말 어깨가 떡 벌어져서 장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장정이. 그걸 글자 자체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꽃이 거의 만개한 모양이잖아. 만개한 모양. 완전히 흐드러지게 다 펼쳐진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죠? 글자 자체에서도. 그 다음에 무와 기에 와서는 이제 지구상에서 변화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요 정의 단계와 무의 단계에 지상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 늦여름에 잠자리가 보이죠? 안 보입니까? 상상을 하시면 돼요. 잠자리도 보이고, 벌도 보이고, 나비도 보여요. 자, 걔들, 벌나비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시궁창에 앉아 있다, 꽃에 앉아 있다. 꽃에 앉아서 뭐 한다? 꿀을 빨아먹는데 어쨌든 뒷다리는 어디든 암술수술의 교합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때 음양 교합이 발생하면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단초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걸 제가 구름이다, 먹구름이다 앞 시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찐다. 열매가 맛이 들려면 찌는 과정. 밥도 익히려면 찌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하, 늦여름같이 푹푹 찌는 기운이 존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양운동의 점증으로 봤을 때 1양, 2양, 3양, 4양, 5양으로 볼 수가 있겠죠. 양의 점증으로 본다면, 에너지를 받는 걸로 본다면, 그러면 얘가 굉장히 자원에서 봤을 때 얘가 무성할 무자예요. 무성하게 이제 또 다 자랐다는 거예요. 다 자랐다. 그러니까 이 무일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 무식하겠다? 참 예술적으로 예민하겠다. 예? 무식한 저돌력이 있는 거예요. 무일주가. 예. 병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랑에서 조금 더 진행되어 온 단계예요. 쾌활. 그리고 운동성이 강해지겠죠. 빠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무 같은 경우에는 양이 다 드러나 있으니까 자기 성질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저돌성 내지는 막 성을 내도 확 불보다 더 심하게 성을 낸다라는 거죠. 그다음 기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갑을 병정 무 올라갔다가 꺾이는 자리에 와 있죠. 양운동, 음운동 크게 두 단계로 나눠 본다면 갑, 을, 병, 정, 무, 기 이제 여기서 경신, 임계의 작용으로 가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이 점정이 계속 했으니까 무라는 놈은 최고 윗단에 들려있으니까 무성화해진다. 자, 요 말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끝까지 간 거예요. 딱 요걸 밀고 있는 단계. 요게 무의 단계예요. 그 다음에 기라는 것은 이 무성한 단계가 이제 막 내려오려고 하는 단계예요. 숨을 쉬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뱉고 다시 거의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하면 뱉도 잠시 멈췄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거의 그 순간에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근데 요건 구름은 그냥 둥실둥실 떠 있는 단계죠. 그죠? 만약에 지구에 중력이 없다면 양운동으로 가버릴 거예요. 즉 구름이
하늘로 치솟아서 저 우주로 가버릴 거예요. 근데 중력작용이 있으니까 더 이상 오르지도 않게 만드는 작용. 우리가 중력이 9.8 하잖아요. 즉 당기는 작용 9.8이랑 요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작용 에너지가 9.8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요거는 여담이었고 9.8 생각하지 마이소. 자, 기에 가서는 어쨌든 내려오기 시작하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양운동, 음운동을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확장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높낮이로. 높낮이로 확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끌어볼 수가 있겠죠. 아래쪽에 있는 걸 음운동, 위쪽에 있는 걸 양운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어렵습니까? 요거는 좌우로 발산하는 운동, 수축하는 운동을 음량으로 나눈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위치에 높은 놈, 낮은 놈을 보고서 음량으로 한번 나눠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기가 갖는 운동은 무슨 운동이에요? 양운동이죠. 그런데 자기 본질상의 기운은 어떻게 돼요? 아래로 내려오니까 무슨 운동? 음운동이잖아요. 아, 무는 양과 양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여러분 밀어붙이는 놈이겠구나. 그런데 기라는 놈은 밀어붙이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내려오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뭔가 미묘하죠.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기토일주들은 네 생각 있나 하면은 없어.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생각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이중적인 경향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러난 모습은 양의 운동의 끝단에 있죠. 근데 내려오려는 내부적인 운동성은 음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음이라는 것은 수척하고 수렴하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기토일주가 종교라든지 교육적인 일에 잘 맞기도 해요. 음운동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갑을 같은 경우에 보통 요걸 또 교육의 인자라고도 써요. 왜? 어린애들을 키울 때 뭐 한다? 가르쳐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을이라는 것은 미려하고 뭔가 시선 집중을 받는 인자가 있거든요. 예쁘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람한테 많이 떠들게 돼요. 그래서 을일주 하나만 가지고도 말로 먹고 산다라고도 해요. 심지어 을일주에 재성만 있어도 영업으로 먹고 살아요. 이런 식으로 말로 먹고 산다는 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토일주는 원래 운동성은 양운동에 속하는데 내부적으로 수렴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교육의 별하고도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황하게 설명해놨어요. 책들 같은 경우에. 음량의 이게 이제 이 공부는 쪼개는 걸 잘 해보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어느 구간, 어디서부터 어느 구간은 음의 구간이겠구나, 양의 구간이겠구나. 하여튼 운동성 이해는 복잡하다. 복잡하니까 얘 생각도 복잡하겠다. 그러니까 보면 낄 때 다 껴있고 또 한편으로는 음량을 중재하는 작용이니까 중간에서 소통자 역할도 잘하는 거예요. 생각이 있느냐 하면 있다. 생각이 없느냐 하면 생각이 없다. 그러는 것도 실제로 보면 기토일주예요. 그리고 이때 맛이 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 복사열이 와해져서 이쪽에는 어떻게 되겠다? 열기가 왕성해지겠죠. 그죠? 찐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으로 내려오면 가을로 초가을에 들어왔습니다. 자, 보통 요 무의 단계에서 어떤 게 생기냐면 열매에 이렇게 조그맣게 너무 크네 열매가 그죠? 열매가 조그맣게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꽃을까지. 요게 무의 단계라면 기에 가서는 커지면서 맛이 조금 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가을에 가면 어떻게 돼요? 단단하게 열매들이 굳고 경강해지는 기운이 생기겠죠. 그래서 가을을 이게 결실로 본다는 거죠. 결실. 열매가 결실이 되는 거죠. 가을에 가면. 오곡백과가 예, 가을 들판이 노란 황금 물결. 결실을 맺는다는 게 결실. 결실을 하게 되면 원래 가을에는 공통적인 속성인데
즉 열매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내 혼자 다 가진다. 일한 사람 나눠줘야 된다. 예. 그러니까 분배가 있는 거예요. 분배. 어쨌든 요거는 초가을의 기운이니까 뭔가 무르익고 단단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뭔가 단단하다면 느낌 오는 거 없으세요? 군대에 계신 분들은. 그죠? 보통 저 경일주들은 요즘 그 보성시라고 나오는데, 의리!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의리. 거기에 비해서 신 같은 경우에는 과거 텍스트에 보면 요 신을 고초살이다, 신음살이다 해서 따로 표현을 해놨어요. 왜? 바늘과 같이 콕콕 쑤시는 아픔이 있다고 해서. 그 이유인 즉슨 보니까 열매는 요때 맺어졌단 말이에요. 자, 나무에 열매가 계속 겨울까지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아니면 떨어진다. 예. 그러니까 요거를 보통 뭐 추풍으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가을바람. 가을바람은 무슨 바람? 서늘한 바람 하시던데. 이거는 추풍. 그 쉽게 말해서 낙엽을 떨어뜨린다라는 거예요. 늦가을에 가면 딱 지금이 그 시절이죠. 단풍이 지고 뭔가 예뻐 보이는데 그 단풍들이 우수수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죠? 낙엽도 떨어지고 열매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분리, 이탈. 그리고 또 한편은 신을 보석이라고도 비유를 하고 거울이라고도 비유를 해요. 그게 뭐냐면 예리함이라는 거예요. 왜 예리함으로 표현해 놨을까요? 우리가 산에 갔습니다. 나뭇잎을 땁니다. 하루 종일 땄습니다. 요만큼 겨우 땄습니다. 자연은 가을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변했습니다. 우수수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지는 게 뭐예요? 칼로 베어낸 듯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추풍이자 추상살초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모든 잎과 열매를 다 떨어뜨려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예리한 기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리합니다. 뭐 거울이다. 자루된 듯이 그죠? 탁탁탁 명확하게 다 끊어내 버리죠. 분리 이탈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음이 지금 이제 여기서 이름, 이음, 삼음으로 진행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음이 이만큼 진행됐으면 음이 많이 무르익었다는 뜻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자분이 이 신일주로 태어났다 이러면 이제 골 아픈 거예요. 고초사를 안고 사는 거예요. 대신에 자기는 굉장히 거울같이, 그죠? 짝도 솔직히는 잘 없어요. 이 짝이를 뭘 찾느냐 하면 얘를 찾거든요. 하늘에 뜬 태양을 찾아요. 우와, 나의 신랑은 태양이야. 태양과 같은 존재가 나의 신랑이야. 그래, 이제 우리가 보통 주선을 뱀을 한 마리 갖다 줘요. 얘를 네 서방이다. 이러면 이게 먹고 징그러워 죽겠네요. 그래서 결혼을 잘 안 해요. 신의 주들이 결혼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상향이 너무 높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기운, 즉 늦가을에 부는 찬바람, 서리의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은 이해를 하실 때. 자, 그리고 나서 임이 오면 이거는 무슨 기운? 초겨울의 기운이다. 야, 봄, 여름, 가을, 겨울 몇십 년을 사신 것 같은데 아직도 모르시나 봐. 초겨울에는 어떻게 돼요? 자, 요때 신에서 열매가 분리 이탈이 됐죠. 자, 분리 이탈이 돼서 바로 나무 밑에 떨어지는 놈도 있고, 그 다음에 빗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떼굴떼굴떼굴 굴러서 저 멀리 떨어져지는 놈들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 씨앗의 상태로 뭔가 웅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단계를 보니까 뭔가 여기서는 박탈되지만 나무에서 떨어지는 찰나고, 요거는 떨어져서 떼굴떼굴떼굴 뭔가 다른 쪽에서 씨앗의 형태로 보존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아홉수 하는 말도 뭔가 이렇게 분리이탈돼서 돌연변이 같이 별종의 일을 하는 놈들을 보고 임수라고 하고 아홉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쨌든 요거는 씨앗을 잉태된 상태, 그죠?
열매가 떨어져서 다음 생을 준비하기 위한 상태로 갔다라는 거예요. 임이라는 것은. 또 보면 이게 추운 겨울로 이해하지 마시고 밤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자, 여기서 불을 껐습니다. 앞이 잘 보입니까? 깜깜하죠?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은 알 수가 있겠다, 없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엉큼하다, 도둑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대신에 이 임수라는 것은 아까 설명할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음이 많이 진행되어서 모이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건 기억나시죠? 모은다라는 거예요. 모은다. 그러니까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 없겠다? 네. 그래서 임자 세 개면 옛날 책에 보면은 대부라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모으는 게 세 개씩이나 있으니 너무 잘 모은다라는 거예요. 그죠? 임자가 두 개면 헷갈립니다. 모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임자가 세 개가 되면 천간에는 네 글자밖에 없는데 세 글자로 다 채워져 있으니 이것도 하나의 충일성을 준다라는 거예요. 충일성. 내 머릿속에는 무조건 모으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부자의 인자로 본다라는 거예요. 임자 두 개는 이걸 모아야 될지 저걸 모아야 될지 헷갈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진도에 나가시면 2002지라고 나와요. 그래서 두 조모를 두어야 그 결혼 생활이 수월하고라고도 설명이 나와요. 난 나중에 가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너무 깊이 하시면 머리가 터집니다. 그 다음 개라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무르익은 겨울이잖아요. 무르익은 겨울이 난닝구 입고 밖에 나갔다 어떻게 됩니까? 무진장 춥죠. 얼어 죽겠죠. 예? 그러니까 이때 얼음이라는 거예요. 얼음의 기상을 생각하시라. 자, 얼음은 물보다 무겁다, 가볍다? 가볍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저수지 같은데 얼음이 온다고 생각해 봐요. 어디서부터 옵니까? 자, 밑에서부터 옵니까? 위에서부터 옵니까? 위에서부터 얼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수평적인 걸 뜻한다는 거예요. 수평. 평평하게 만든다. 또 한편으로는 팽창한다. 양운동의 전 단계로 만들어준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수평의 의미에서 따와서 보통 판사들 있죠. 판사. 직업적으로 판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요 계일주가 많아요. 그 이유인즉슨 물이 뭔가 수평 이렇게 맞춰주는 거라. 뭐 그 자유의 여신상에 그 뭐 있습니까? 저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부피 팽창이 계속 이루어지고 나야 그 약한 곳을 뚫고 다시 씨앗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새싹을 얻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연의 운동 방향이라는 거예요. 자연의 운동 방향. 어렵게 이해하지 마시고 무조건 자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 같은 경우에 씨앗, 잉태의 기운. 임을 주니까 자식 생산의 기운이 강하게 가지고 있겠다, 없겠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응용해서 확장하시면 천간은 해결이 돼요. 지지는 거기에 따른 또 분화예요. 12달로 나누어 놨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천간이라는 것은 자, 아까 하늘에서 뿌려진 기운이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적인 기운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뭐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적인 기운의 상태이고 여기에 땅으로 내려오면 왜곡이 돼요. 즉 현실에 내가한테 관여하게 되는 것은 지지의 성분이 오히려 더 많이 관여를 하게 되고 나중에 이 천간을 보면 우리가 확장을 해보시면 요거는 보통 우리가 정신적인 뜻이라고 확장을 하시게 돼요. 즉 생각이죠.
그래서 나중에 조금 진도를 가시면 천전은 유자에 하고 지전은 급여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문자 쓰니까 어렵다 그죠? 그러니까 하늘끼리 싸움은 말과 같아서 욕도 못하나 이거죠. 요즘은 욕도 잘못하면 잡혀간다 그죠? 지전은 급여하라. 지지끼의 싸움은 불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상으로 다가오는 것은 지지가 더 크다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지지 하이라이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